그 새로 오는 신규생 친구랑 이제 영신여고 친구들 위해서 일단 따로 찍고 있어요. 새로 이제 수학 2라는 과목을 일단 우리가 배울 거고, 그 배우기 전에 그애들이 진도가 안 맞기 때문에 미리 영상을 좀 새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찍지 않을 테니까, 짧게 할 테니까 좀 잘 한번 들어봐요. 영상 보는 거 재미없죠. 나도 별로 영상 보는 걸 추천하진 않는데 그애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따로 찍을게요. 자, 봅시다. 잠깐만, 마이크가 잘 나오는지만 한번 확인 좀 하고. 오케이. 자, 보면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요. 이제 극한이란 말을 보통 어디서 쓰냐면 막 극한 체험 막 이런 걸 말을 하죠. 막 극한이라는 게 굉장한 극적인 뭐 어디 상황, 뭐 엄청나게 끝까지 뭐 약간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이제 함수에 이제 극한이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자, 봐봐요. 함수의 극한을 배우려면 일단 그네들이 두 가지를 일단 알아야 돼.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수렴이라는 말과 두 번째가 발산인데, 수렴은 뭐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많이 써봤죠. 내가 뭐 너의 의견을 수렴할게. 약간 뭐 받아들인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수렴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고, 발산한다는 말은 막 퍼지는 의미잖아. 수렴은 약간 좀 받아들이는 개념이라면 발산은 좀 퍼지는 약간 이런 의미인데, 약간 의미가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수학에서도. 그래서 일단 설명을 좀 해보면, 잘 봐. 일단 수렴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황이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x 값이 이제 3에 가까이 다가간다고 할게요. 근데 3에 가까이 다가갈 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 접근하죠. 얘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3보다 큰 쪽에서, 또는 3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접근한다는 게 3은 아닌데 굉장히 3에 가깝게 접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보다 조금이라도 큰 쪽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데 쌤이 일부러 화살표를 좀 크게 표현을 한 거고, 3보다 큰 쪽에서 엄청나게 가깝게 3에 엄청 근접하게 접근하고, 얘도 3의 왼쪽에서 3에 엄청나게 근접을 하게 되면 함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3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범위는 3보다 오른쪽 범위잖아. 맞지? x가 3에 가까워질수록 이 그래프의 함수 값이 점점 이쪽 방향으로 다가가요. 쌤 말 이해되죠? 그 다음에 3에서 왼쪽, 이 왼쪽 부분에서 x값이 점점 가까워질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여기잖아요. 맞지? 그래서 점점 이쪽 방향으로 가까워진다. 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x가 3은 아니야. 3은 아니고 3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갈 때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너네는 얘가 함수값이 이쪽으로 점점 다가가는데 뭐에 가까워지냐면 이 점에 엄청 가까이 접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얘는 아닌데 얘에 가깝게 근접하게 접근한단 말이야. 엄청나게 가깝게. 그때 어디를 향하니? 라고 너네한테 물어본다면 너네는 아마 2라는 함수값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2는 아니야. 알겠니? 2에 가까워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기호로 해서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이렇게 나타내요. 자, 리미트라는 기호를 처음 배울 거고, LIM이야. 리미트, 이거.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표기하는 거야. x가 3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그때 함수 값은 어디로 가니? 라고 묻는 식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했죠. x가 3으로 가면 이 함수 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냐면 2라는 값에 가까워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2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는 2라고만 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히 말하면 2는 아니야. 오케이? 2는 아닌데 2에 근접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그래서 기호로 해서 이렇게 쓰고, 얘를 이제 리미트라고 읽고 얘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디에 근접한다고 하면 2에 근접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앞으로 극한이나 극한값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한이나 극한값. 오케이? 근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계속 말을 강조하지만 얘는 함수값은 아니에요. 알겠지? 함수값은 아니야. 함수값은 아닌데 우리가 그냥 답을 쓸 때는 그 함수값이랑 그냥 일치하게 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차이점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값은 2에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어떤 값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값에 수렴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값이 있으면 그걸 수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이게 이제 극한의 의미고, 일단 두 번째로 또 이제 어떤 걸 상황을 볼 수 있냐면, 이제 너네가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파트를 다루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함수를 다루게 돼요. 다항 함수도 물론 다루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도 다룰 거고 무리함수도 다룰 거고 오케이? 막 절대값 함수 막 이런 거 기타 등등 막 다 다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이거를 다시 좀 복습을 좀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개념 영상 끝나고 내가 이 문제 대표적으로 좀 몇 개 풀어줄게요. 자, 하여튼 이제 얘를 보면 이제 또 새롭게 또 보이는데 이제 x가 이제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기호를 배울 건데 이제 무한대라는 기호를 배울 거거든. 얘를 이제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쓸게. 양의 무한대. 자, 그 다음에 얘를 요렇게 쓰면 얘는 음의 무한대라고 이제 우리가 읽는데 이 무한대라는 뜻이 뭐냐면 얘는 값은 아니에요. 값은 아니고 어떤 기호라고 생각해야 돼. 기호. 그러니까 값이 점점 커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 2, 3, 뭐 1억, 10억, 100억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기하급수가 커지는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아니야. 얘는 그냥 기호야. 기호. 알겠죠? 얘는 기호다. 그래서 무한대, 양의 무한대 또는 얘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이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 fx는 어디로 가까워지니? 라고 물어본다면 너네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봐. x가 양의 무한대로 커진다면 이쪽으로 커지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막 커지는 거야. 계속 우리가 셀 수 없이만큼 엄청나게 크게. 그러면 이 함수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그래도 눈으로 봐도 이 그래프는 유리함수인데 얘가 점점 0에 가까워지죠. 근데 0에는 도달은 안 하잖아. 맞지? 근데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0에는 가까워져. 맞지?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이 값은 0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에 도달하는 게 아니야. 2에 접근하는 거지. 2에 점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0에는 절대 안 만나요. 얘는 절대 0으로 안 만나는데 x라는 값을 계속 키우다 보면 어디에 가까워지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0에 근접합니다. 이렇게 해서 0을 쓰는 거야. 얘도 수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얘도 이번에는 얘를 내가 음의 무한대로 만약에 보낸다고 치면 얘는 이번에 이쪽 방향이죠. 이쪽이 음수니까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계속 커져. 그럼 이 그래프 모양 봤을 때 점점 올라가는데 이 x축을 뚫고 올라가진 않잖아. 점점 x축에 가까워지잖아. 이렇게. 오케이? 이 가까워질 때 어디에 가까워지냐고 물어봤을 때는 y값이 0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잖아. 그래서 얘도 극한값이 0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네 둘도 수렴하는 거야. 어느 값에 가까워지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계속 머릿속에 좀 상기하세요. 오케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수렴이란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조금 지운 다음에 그 밑에 쌤이 문제를 대표적으로 다 풀어줄 테니까 너네가 쌤이 아마 프린트를 또 준비를 할 거야. 그 프린트를 좀 풀어보셔야 돼. 알겠지? 하여튼 질문 쉬우고 다시. 자 봅시다. 자 1번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같이 이제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극한값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고요. 자 잘 봐봐요. x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죠.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여기에 범위에 따라서 해당하는 y좌표는 이렇게 접근하죠. 이렇게 위아래로.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이 함수값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극한값이 뭐니? 어디에 가까워지니?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너네는 y값을 부르는 거야. y값 알겠지? 0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렴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자 이번엔 0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이쪽 방향 같아지는 거야.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 그래프는 왼쪽은 여기고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고 여기 오른쪽에 해당하는 건 여기잖아. 맞지? 근데 이걸 잘 봐야 돼. 여기 보면 이 구멍난 부분은 함수값이 없다는 뜻이야. 여기 함수값이 여기 밑에 찍혀 있거든. 여기. 자 근데 너네가 이 생각을 해야 돼. 얘는 하나의 점이거든. 근데 우리가 점을 그냥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표시하려고 하면 너무 작게 그려지잖아. 그래서 일부러 크게 그린 거야. 얘는 엄청 작은 점이야. 빵꾸난 게.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구멍이 너무 크게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채워져 있건 채워져 있지 않건 둘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아까도 개념 설명할 때 설명했지만 얘는 함수값을 읽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를 읽는 거야. 오케이? 이 값이 없어도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는 알아. 이 y좌표가 2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쌤 말 이해되나? 그래서 얘가 함수값이 채워져 있던 채워져 있지 않던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찌됐건 간에 얘네 함수값이 x가 0에 가까워질 때 2라는 함수값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답을 쓸 때 2라고 그냥 쓰시면 돼. 꼭 이런 질문 하더라고. 아니, 저 여기 2라는 값이 없는데요? 상관없어. 우리는 함수값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극한값이야. 극한값.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엄연히 달라.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함수값을 그냥 읽어서 해석을 해도 크게 상관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답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의미는 다른 거야. 알겠지? 쌤이 계속 강조하는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은 엄연히 다르지만 극한값이라는 걸 구할 때는 우리가 함수값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도 크게 답에는 지장이 없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해석이 편하니까. 계산하기 편하니까. 무슨 말 알겠니? 근데 3번부터 쌤이 쭉 할 때니까 너네가 그 옆에 오른쪽 라인 그 9번부터 12번은 너네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알겠지? 꼭 해봐야 돼. 자, 그럼 쌤이 문제를 빨리 써볼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3번부터 볼까? 자, 3번은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제곱이야. 이렇게. 근데 거기 보면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구하세요라고 나왔으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좌표평면 그리고 x제곱이란 다음 함수죠. 아래로 불러 꼭지점이 원점이 이런 함수인데 봐. x가 마이너스 2로 간대. 그럼 마이너스 2가 대략 한 이쯤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극한값이라는 거는 두 군데서 접근하는 거야.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랑 왼쪽에서 접근할 때가 있어. 맞지? 그럼 여기에 접근할 때 이 x범위에 해당하는 y좌표는 여기야. 맞지? 이쪽에서 접근할 때, 얘 왼쪽에서 접근할 때 여기,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 때.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 함수값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여기가 극한값인데 그러면 그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되냐면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일단 넣어봐야 돼. 맞지? 왜냐하면 여기에 가까워지는 건 이제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 함수값을 우리가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4가 되잖아. 마이너스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할 때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 어디로 가니? 그러면 우리는 4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분명히 내가 말했잖아. 아까부터 계속 말을 하지만 4에 가까워진다 그랬지 4는 아니라 그랬지. 근데 우리가 답을 쓸 때 그냥 4라고만 띡 쓴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의미는 알고 있으시되 너네가 계산을 할 때는 함수값으로 그냥 넣어서 계산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함수값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 그 함수값을 읽어야 돼. 왜냐면 만약 빵꾸난 거 뭐 하여튼 그건 나중에 나오면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 x값을 마이너스로 가까워진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넣으면 그 값이 극한값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오케이. 자, 2번 봅시다. 자, 2번은 자, 아까 말했지만 이 함수의 극한을 할 때는 너네가 다항함수 이런 걸 다항함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식. 자,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1. 자, 이런 걸 우리가 분수로 되어 있는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런 걸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죠. 이 유리함수도 오랜만에 다시 잘 해봐야 돼. 자, 그래서 오랜만에 하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자, x 더하기 p 분의 1 더하기 q라는 꼴에 유리함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유리함수를 그릴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점근선부터 그리는 거야. 얘가 0이 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자체가 y 점근선이 된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p였고요. y는 q라는 점근선이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에요. 기억나나? 안 나면 쌤이 다시 만나서 해줄 테니까 일단 영상에서 이 정도로 할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좌표평면 그려주시고 자, 점근선이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잖아. 맞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점근선을 그려야 x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y는 0이야. 그래서 자, 이런 점근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양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 쪽 방향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봐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x가 0으로 간대잖아. 맞지?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이쪽이야. 여기가 0이야. 여기가. 자, 그러면 이쪽 방향 양쪽 방에서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 해당하는 y좌표는 얘가 이렇게 오고요. 얘는 이렇게 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는 알아.
여기에 가까워지는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이미 그림상으로. 그럼 여기일 때 함수값을 구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함수에다가 x에다가 0일 때 함수값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0 넣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y좌표가 1이구나.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놈의 극한값은 1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쌤만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넣으면 그냥 바로 극한값이 나오긴 나와.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그려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너네가 이 함수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까요? 자, 5번. 자, 여기 5번을 보면, 리미트 x가 마3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함수가 4네. 자, 우리가 이런 함수를 뭐라 그랬냐면, x가 없는 함수, y는 4. 이런 함수. 상수만 있다 그래서 얘를 상수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죠. 자, 좌표평면 그리시고 y값이 4인 애들을 싹 모아놓으면 이렇게 하나의 선이 됐잖아. 그래서 얘가 y는 4라는 그래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보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갔네. 근데 마이너스 3이 한 대략 이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접근할 때 오른쪽에서 한 번, 왼쪽에서 한 번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점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이렇게 접근하죠. 함수값은 이렇게.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점에 가까워지는구나. 근데 사실 눈치 빠른 애들은 눈치챘을 거야. 상수함수는 다 y좌표가 4잖아. 그래서 극한값도 무조건 이 x값이 뭐 아무데나 찍어도 무조건 가까워지는 함수값이 다 4야. 죄다. 그래서 얘는 함수값이 극한값이 4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로 접근을 하든 무조건 4에서만 노니까 그래요. 쌤말 이해되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봅시다. 6번. 자, 6번은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했냐면, 자, 6번. 자, 리미트 x가 5로 갈 때 루트 20x. 자, 어떤 식의 루트가 씌워져 있다고 해서 얘를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했었죠. 무리함수. 자, 기본 그래프 개형은 이런 형태로 그려진 함수였죠. 물론 여기 20이 곱해져 있어서 그래프의 모양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짝 이 기울어진 정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일단 상황을 보여주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루트 20x라는 그래프는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점에 시작하고 또 이렇게 가요. 이것도 까먹었다면 다시 해줄게, 수업 시간에. 일단은 지금 들어봐. 알겠지? 그 다음에 x가 5로 간대요. 그럼 5를 한 이쯤이나 칩시다. 여기에 해당하는 y좌표는 여기 있겠지.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5에 가까워진대요. 오른쪽, 왼쪽.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y좌표는 이렇게 접근하고 우측에서는 이렇게 접근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아. 여기 점이 또 가까워지네. 근데 이 점은 x가 5일 때 함수값이잖아. 맞지? 그래서 x가 5니까 루트 100이 되면서 얘는 함수값이 10이니까 10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극한값이 10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극한값이 구할 때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봤더니 죄다 함수값만 구해서 그냥 그게 답이 돼버렸죠? 맞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극한값 계산할 때는 함수값을 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돼. 뭐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도록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연속이란 말을 배울 거고 뭐 끊어져 있는 함수, 뭐 이어져 있는 함수 이걸 배울 텐데 하여튼 웬만큼 너네가 알고 있는 끊어지지 않는 함수에서는 그냥 함수값 때려 넣으면 그게 극한값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 영상 봤으면 7번, 8번을 7번, 8번까지만 내가 할게요. 7번, 8번. 그래도 처음 배웠는데 바로 시키기는 좀 미안하고. 자, 7번 한번 문제 보세요. 선생님 그림 그릴 동안에. 자, 문제 보세요.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자, 얘가, 자, fx는 2-x분의 1이라는 그래프래요. 자, 이때 나보고 극한값 구하래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랑, 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랑. 자, 한번 봅시다. 얘도 방식은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숫자 값에 가까웠지만 얘는 어떤 상태라고 했죠. 기호야, 기호. 값이 아니야. x가 계속 커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x가 0을 기준으로 계속 커진대요, 이렇게.
그 y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점점 올라가죠. 근데 이걸 점근선이라고 하잖아. 만나진 않아. 근데 점점 근접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냐면 이 2라는 선에 2라는 값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극한값이 2고, 자 반대로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대. 이쪽 방을 계속 간대. 그럼 그때 함수값을 눈으로 쫓아보면 얘는 이렇게 가죠. 맞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 점근선에 가까워지지만 절대 만나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가까워지는 상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저 연두색도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2에 엄청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2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다. 쌤말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대들이 그래프 한번 그려봐요. 그려보고 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네 질문 받아줄 테니까 9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어차피 극한값은 너네가 일단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왼쪽에 3, 4, 5, 6번은 x가 어떤 숫자로 가니까 숫자를 넣으면 되잖아. 근데 9, 10, 11, 12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값을 넣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가 이 그래프는 다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또 해줄게. 알겠죠? 자, 하여튼 6페이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발산으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다음 문제 보면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극한을 조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아.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이 밑으로 향해 있는 게 gx고요. 위로 향해 있는 얘가 fx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fx는 얘를 보셔야 됩니다. 얘가 fx입니다. 자, 얘가 fx. 자, 이때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요. 그럼 자, 아까도 말했지만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랑 왼쪽에서 접근할 때를 꼭 따져보셔야 돼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접근하죠.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올 때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얘는 이렇게 가요. 오케이? 근데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어떠한 값에 가까워졌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선생님 손가락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쓰냐면 발산한다 그래요. 발산. 근데 어디로 발산하냐면 계속 위로 플러스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라고 쓰고요. 얘를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 아까 선생님이 수렴한다고 했죠. 근데 이 발산이라는 의미는 한없이 계속 커지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 뭐 음의 방향 쪽이든 양의 방향 쪽으로 가든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거를 발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쉽게 정리하면 수렴하지 않으면 다 죄다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니? 어떤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발산합니다 라고 너네가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얘는 무한대고요. gx라는 그래프는 여기 아래 그래프예요. 여기 아래 그래프. 여기 아래 그래프. 요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이번에는 계속 한없이 내려가죠. 그래서 얘를 그냥 무한대가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계속 내려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발산이에요. 쌤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13, 14번은 뭐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제 15번부터 18번까지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어렵죠. 자,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15번부터 18번까지. 이거 꼭 연습해봐야 된다. 쌤이 설명해 주잖아?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15번부터 18번까지 다시 풀어보세요. 너네가 니네 손으로 직접 그려보세요. 알겠지? 외워서 풀지 말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겠지만 다시 한번 자기가 한번 해보듯이. 자, 15번 봅시다. 자, 15번은 리미트. 자, 리미트 x가 자 2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2분의 1. 자, 요거 그래가 알려줄게. 팁은 절대값은 일단 빼고 생각해.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x-2분의 1 요거부터 먼저 그려요. 오케이? 자, 항상 유리함수를 그릴 때는 점근선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점근선은 자, 아까도 말했지만 분모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x는 2라는 함수값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점근선은 x는 2가 될 거고요. y 점근선은 자, 봐. 여기 y라고 붙이면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왜?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0이라는 값 자체를 갖질 않아요. 그래서 점근선이 y는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좌표평면 그리시고요. 점근선 먼저 표시. x는 2, 뭐 대략 한 2쯤. y는 0, 대략 한 2쯤. x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가 양수다 보니까 1, 4분면, 3, 4분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따져보자. 자, 이번에는 자, 절대값이 붙잖아. 그럼 절대값이 붙으면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그대들이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결과값은 양수로 도출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 건드릴 게 없어. 양수 넣으면 그냥 양수값이야. 근데 음수값을 이보다 작은 값을 넣게 되면 함수값 자체가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음수가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이 음수값들이 싹 다 부호만 바뀌는 거야. 양수로. 부호만 바뀌다 보니까 이 값들이 위에 찍히는 겁니다. 이 값들이 다 이렇게 위에 찍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13, 14번 풀듯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여기 올라가면 안 돼. 원래 여기 쭉 가까워져야 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버리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없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에서는. 알겠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x가 2로 간대잖아. 그러면 x가 2로 접근할 때 양쪽에서 이렇게 접근하죠. 그러면 이 y 값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올라가잖아. 맞지? 어떤 값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다 보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봅시다. 자, 16번. 자, 16번은 뭐라고 나있냐면, 자, x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갑니다. 자, x가 0으로 갑니다. 자, 이때 1 빼기, 자, 1 빼기 절대값 x 분의 1, 뭐, 요렇게 나와 있네. 얘 그래서 한번 판단하래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나는 추천하기를, 얘를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 일단 얘 순서 바꿔서, 이렇게 보자. 절대값 x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바꿔놓고 그래프 하나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순서만 바꾼 거고 이 마이너스는 분자에만 준 거야. 알겠지? 자, 잘 봐. 절대값은 나중에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뭐부터 그릴 거냐면 이걸 먼저 그려볼게요. x 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됐니? 자, 잘 봐.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자, 좌표평면 그리시고요. 잘 봐라. 얘는 점근선이 x는 0이야. 맞지? x는 0이고 y는 점근선도 0이야. 그래서 얘가 음수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2사분면 쪽, 4사분면 쪽 이렇게. 됐니?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이제 여기 절대값 붙었잖아. 이 절대값. 절대값 이렇게 딱 붙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봐. 그냥 양수 넣잖아. x에다가. 그냥 양수 넣으면 그냥 x분의 마이너스 1과 똑같아. 맞지? x가 0보다 클 때는 똑같잖아. 그래프가. 맞지? 얘나 양수일 땐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그려져. 얘는 그대로 그려지는데 자, 잘 봐. x가 만약 음수가 들어가게 되잖아. x 음수 쪽 여기. 음수 쪽 여기 이렇게 됐잖아. 그럼 봐. 원래는 x가 음수가 되면 얘랑 부호가 이제 음수 만나니까 양수로 바뀌어서 그래프가 이쪽 방향에서 0보다 작은 거에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내가 x에다가 뭐를 넣어도 항상 절대값이 치워지면서 양수야. 근데 양수인데 분자는 또 음수네? 그러면 토탈 이 함수값은 전체가 다 마이너스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함수값이 다 음수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쌤아, 좀 그래프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양쪽이 좀 폭이 좀 똑같이 그려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제 얘가 사라지는 거야. 이 절대값 그래프는. 자, 근데 자, 잘 봐. 여기 플러스 1이 됐지.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 그래프가 플러스 1이 된다는 건 함수값 자체가 올라간다는 소리잖아.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점근선이 바뀌어. 원래는 y는 0이었는데 y는 1로 바뀌면서 그래프가 한 칸씩 조금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도 한 칸씩 올라가서 뭐 이렇게. 쌤아 이해됩니까? 이 그래프가 전반적 함수가 다 한 칸씩 올라간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x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잘 봐. x가 0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이 계속 또 내려가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쌤아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봅시다. 자, 17번. 야, 지금 시간이 밤 12시 반이에요. 와, 이거 빨리 찍고 나 집 가야 되는데. 자, 17번 봅시다. 자, 17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제곱 분의 1. 자, 이렇게 빼기 4.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얘도 어떻게 그리냐면, 봐봐. 일단, x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자, 얘 그래프 그려보면, 자, 잘 봐봐. 자, x제곱이라는 값은 항상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양수로 그려지잖아. 맞지? 그래서, 원래 얘랑 그래프가 되게, 원래 비슷해. 이쪽은 비슷해.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져. 근데 봐봐. 음수를 넣어도 있잖아. 양수를 넣나 음수를 넣나 함수값이 똑같아. 자, 무슨 말이냐면 2를 넣으면 4분의 1인데 마이너스 1을 넣어도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똑같아.
x가 양수나 음수나 함수값이 절대값이 x의 값이 절대값이 똑같으면 함수값도 똑같이 지켜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x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대략 이런 개형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빼기사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 값이 함수 값이 4칸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4칸 내려가게 그려서 얘가 좀 더 내려가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또 왜 그래프 여기 폭이 너무 대충 그렸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x 값이 0으로 가면 잘 봐. x 값이 0으로 가면 y 값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8번은 패스. 똑같은데 평행이동만 하면 되니까 너네가 한번 해봐봐. 안 되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자, 그래서 그대들이 자, 이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멈추시고 15번부터 17번까지 너네 손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19번부터 다시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멈춰. 자, 봅시다. 자, 19번 보면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극한을 조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봅시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얘가 이쪽 방향으로 한없이 계속 커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래프를 쫓아가 보면 x 값이 이렇게 변할 때는 y 값이 점점 계속 내려가잖아.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함수 값이 어디로 간다? 양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면 계속 작아져. 한없이 작아져. 근데 음의 방향 쪽이잖아. 맞지?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자, x 음의 무한대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그럼 계속 작아져. 그러면은 함수값도 보면 계속 내려가잖아. 맞지? 그래서 얘도 음의 무한대입니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1번 한번 그래프 그려서 그대들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쌤이 수업 시간에 해줄게. 알겠지? 오케이. 부터 설명할게요. 8페이지. 자, 개념 설명하고 25번 바로 문제를 풀게요. 자, 쌤이 아까 계속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자, 쌤이 아까부터 계속 어떤 x값에 내가 극한값을 구할 때는 한쪽 방향만 따지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방향을 생각했죠. 이 a라는 것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이 a라는 것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접근할 수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잘 봐. a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잖아요. 그럼 얘는 a보다 크잖아. 그리고 a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접근하는 걸 우극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보다 왼쪽이잖아. 작은 쪽에 접근하는 걸 얘를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우극한은 리미트 x가 a로 가긴 가는데 얘보다 오른쪽이잖아. 좀 더 크지. 근데 우리가 크다라는 건 a보다 큰 수는 플러스 된 값이잖아. 맞지? 그래서 표현할 때 여기다 오른쪽에 플러스를 하나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좌극한은 자 리미트 x가 a로 가긴 가. 근데 왼쪽에서 접근하죠. a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수에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보다 조금이라도 작다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극한이라 표현하고 얘를 좌극한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조사할 때, 극한을 조사할 때 이 우극한 값이랑 좌극한 값이 똑같이 일치할 때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 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이 여기에 수렴해요. 그 다음에 좌극한 올 때도 이렇게 오니까 여기에 수렴해요. 맞지? 왼쪽과 오른쪽,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수렴하는 값이 일치한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x가 a로 갈 때 fx는 이 함수 값을 내가 뭔지 모르지만 뭐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 값으로 수렴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극한값 존재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1이라고 할게요. x가 1을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은 이렇게 그려지고 왼쪽은 막 이렇게 그려져. 만약에.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됐습니까? 그럼 봐봐. 눈으로 잘 쫓아봐요. x가 1로 가는 극한을 내가 조사를 할 건데 큰 쪽에서 접근하는 우극한을 봤더니 자 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우극한이라서 플러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 fx는 어디로 가냐면 이 값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접근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내가 좌극한을 조사를 해보면 1보다 왼쪽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fx라는 값을 조사를 해봤더니 얘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 값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우극한은 이 함수 값에 가까워지고 좌극한은 이 함수 값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서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르지 극한 값이 존재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우극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올 때 우극한, 왼쪽에서 올 때는 좌극한 이렇게 해석하고 기호로는 우극한은 옆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주고 좌극한은 오른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한번 해볼까? 쌤이랑 한번 해볼까? 자, 이제 쌤이 그래프를 그렸고요. 한번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25번. x가 마이너스 1로 가긴 가. 근데 플러스야. 우극한이야. 맞지? 우극한. 자,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자, 마이너스 기점으로 우측에서 접근해. 그럼 1로 가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 함수 값이 1이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극한 값이 1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백이네? 좌극한이네?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접근할 때 함수 값을 눈으로 쫓으니까 이렇게 가네? 얘도 1로 수렴하네. 맞지? 그래서 얘도 1입니다.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봐봐.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과 좌극한이 똑같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해. 뭘로? 1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1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29번, 30번이 이걸 보이기 위한 얘네는 과정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27번 볼까? 1로 가는데 우극한이래. 그럼 1이 있는데 우극하니까 오른쪽에 접근하죠. 이렇게. 그럼 y 값은 이렇게 오잖아. 맞지? 그럼 어디로 수렴하니? 이 값에 수렴하지? 0에 수렴하는구나. 자, 그 다음 1보다 마이너스네? 좌극한이네? 이쪽에서 오네? 근데 이 구간에 해당하는 함수 값은 여기잖아. 이렇게 온다고. 그럼 이 값에 수렴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됐습니까? 근데 그림상으로만 봐도 너네가 그러니까 이런 거 눈치채야 돼. 이 1이라는 값을 기점으로 여기는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아? 함수 자체가 달라. 끊어져 있지. 맞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극값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극한값이 존재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극한값이 존재 안 해요.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쌤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로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 봅시다. 와씨, 엄청 피곤하네? 내일 아침 수업인데? 나 망했네? 잠 많이 못 자겠네? 우리 지연이랑 수빈이랑 그 다음에 새로 오는 친구 채린이 만날 때 엄청 졸리겠는데? 자, 봅시다. 자, 31번. 자, 거기 보면 함수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자, fx는 자, x 빼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자, 얘는 x가 2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이때 다음을 구하래요. 자, 1번 리미트 x가 2 우극한 fx 값을 구하세요. 자, 근데 얘들아, 자, 잘 봐봐. 다음부터 함수 안 그려봐도 돼. 근데 처음이니까 쌤이 상황을 좀 보여줄게. 자, 봐봐.
자,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정확하게 막 좌표표면 안 그려도 돼. 왜냐면 우리 시험을 봐야 되잖아, 맞지? 조금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리기 좀 안 돼요. 간결하게만 일단. 자, 일단은 저 문제를 보니까 2라는 값에 대해서 경계야. 2보다 미안해. 트름이 갑자기 나네. 하식스를 너무 많이 먹어도 미안해. 혹시 트름 소리가 들어갔나? 자, x가 2보다 클 때는 이 함수를 선택을 해주고요. 2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2보다 클 때는 일단 봐. 2일 때 함수값부터 그려보자. 2는 0이죠. 그럼 여기를 내가 함수값을 그냥 0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는 x는 2라는 값이고. 자, 이때 함수가 기울기 양수지 오른쪽 끝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고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를 안 그린 이유는 2보다 클 때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가. 그 다음에 2가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쪽 영역이잖아. 이쪽 영역에서는 이 그래프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일단 함수값 구해보자. 2일 때. 물론 등호가 빠져 있지만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나는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2를 넣어보니까 오 마찬가지로 0이네. 여기서 시작하네. 근데 얘는 구멍을 뚫겠습니다. 왜? 함수값이 여기서 안 가지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 음수니까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감소함수잖아. 이렇게. 맞니? 근데 나는 여기는 이미 얘가 차지했어. 나는 여기만 구할 거야. 이 영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씩 해볼까? 자, x가 2로 가긴 가. 근데 플러스잖아. 우극한이란 말이야.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이렇게 접근할 때 함수는 이렇게 가까워지지. 그럼 결과적으로 0이라는 함수값이 가까워지네. 얘는 극한값이 0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2번. 자, 2번은 x가 또 2로 가. 가긴 가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아, 좌극한이네. 자, 좌극한은 2보다 왼쪽에서 접근하네. 그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이렇게 접근하네. 여기에 가까워지네. 맞지? 그래서 얘도 0입니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똑같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아,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은 선생님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으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성질 그 다음 페이지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따로 안 하고 이거는 그냥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일단 개념이 끝이 났어요. 개념이 끝이 났는데 쌤이 아마 너네들한테 보조 프린트를 아마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 보조 프린트를 푸시고요. 그리고 너네가 왔을 그 시간대에 쌤은 수업이 있어 사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다 풀로 차 있어서 쌤이 그래서 일부러 영상을 찍은 거고, 그래서 너네 이걸 보고 보조 프린트 줄 거야. 수빈이랑 지연이는 그때 우리 밤에 풀었던 프린트를 다시 풀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좀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7시부터 쌤이 또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영상 재미없고 피곤하겠지만 좀만 참고 잘 봐주십시오. 알겠죠? 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제 보기 3개가 나와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조건이 꼭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아야 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똑같아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보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 자, 그럼 여기 이 값은 자, 얘 보면 자, 2보다 클 때랑 작을 때 한번 나눠볼게.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리미트 x가 자, 2보다 큰 우극한과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좌극한 두 가지를 따져볼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봐봐. 어차피 지금 얘가 절대값이잖아, 맞지? 2보다 조금이라도 큰 쪽에서 접근하게 되면 예를 들면 2보다 조금 큰 값이 2.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값을 갖게 되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때는 벗길 때 그냥 벗겨지죠, 맞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벗기시면 되겠죠. 절대값 벗겨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 좀 칠까? 자, 얘 같은 경우는 2보다 좌극한이죠. 2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숫자니까 뭐 1.9 뭐 요 정도로 생각하면 이 절대값 안의 값이 부호가 음수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절대값을 벗길 때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설명했지만 극한값을 구할 때는 2로 가까이는 가. 근데 엄밀히 말하면 2는 아니지만 2는 아니야. 2에 도달하는 건 아니야. 2에 가깝게 도달을 하는데 그 극한값도 그 2에 해당하는 함수값에 가까워진다고 선생님이 말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2를 그냥 여기다 넣어서 계산한 값을 그 함수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따졌단 말이야. 설마 이해되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얘는 2를 여기다 넣으니까 0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2를 넣으니까 얘도 0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똑같죠. 그러므로 우리는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억은 이제 맞는 거죠. 이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니은은 또 마찬가지야. 얘도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이 있을 때, 자, 얘도 한번 처리해 볼게. 그러면 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두 개로 나눠요. 자극한, 우극한. 자, 리미트 x가 1보다 클 때랑, 자, 리미트 x가 1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 나눠봅시다. 그럼 마찬가지 얘도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안에 있는 값이 양수다 보니까 그냥 먹혀져. 맞죠? 그래서 얘는 x 빼기 1에다가, 자, 그 다음 하나 더.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계산할 때 아까 내가 말했지만 1을 넣어야 된다 그랬죠. 맞죠? 그 함수값이 극한값은 아니지만 가까워지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그 값을 넣어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1을 넣게 되면 0이 되죠. 맞습니까? 분자도 마찬가지 1을 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이제 얘를 0분의 0꼴이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꼭 해주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있으면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얘를 묶어줍니다. 인수분해해서 여기다 쓸게.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얘네 두 개가 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 x분의 1이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1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쌤아 이해되니? 그래서 그래 1을 넣으니까 극한값은 1, 우극한값은 1. 마찬가지로 1 좌극하니까 얘도 음수로 돼서 마이너스 붙여서 밖에 나오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고 분모는 아까처럼 그대로 인수분해해서 근데 얘는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그냥 합시다. 전개하지 말고 어차피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약분이 돼야 되니까 쌤 말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지워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시겠다.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1 넣으니까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좌극한과 우극합이 서로 달라.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쌤마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디귿. 자, 디귿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제 양수 음수일 때 나눠서 해야겠죠. 우극한과 자극한 나눠서 해야겠죠. 자, 디귿 보면 자, 리미트 x가 마3으로 가는데 우극한과 자, 리미트 x가 x가 이제 마이너스 3 올 때 좌극한. 자, 두 개 한번 해보자. 그럼 얘도 기본적으로 이제 딱 보이잖아. 합차공식이 될 거라고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합차공식 써서 x 더하기 3, 자, x 마이너스 3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분모는 잘 봐. 마이너스 3보다 조금이라도 크죠. 마이너스 3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보면 항상 양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3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작아. 그래서 뭐 마이너스 3.5 이런 것만 넣어봐도 얘는 항상 안에 값이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마3을 넣게 되면 얘가 0이 되잖아. 0이 되면 우리가 그 값을 못 구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약분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3을 넣으니까 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6이고 얘도 마이너스 3 넣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잠깐만.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있었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달라. 그래서 얘도 극한값이 존재를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이제 기억만 맞으니까, 몇 번 보기,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은,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걸 존재하려면 꼭 이 생각 하셔야 돼요. 좌극한과 자, 우극한이 똑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똑같아야 돼. 자, 그러면 너네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쌤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표시를 좀 해볼게. 봐봐. 자, 너네가 이걸 또 쫓아가야 되는 부분은 x축이 아니라 이 함수값, 이 y좌표들을 눈으로 쫓으셔야 돼. 알겠지?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자, 잘 봐봐. x가 0으로 가죠. 그러면 우극한과 좌극한 따져야 돼. 자, 우극한은 0에서 우측에서 조금이라도 큰 쪽에서 이렇게 접근하죠. 그 다음에 좌극한은 여기서 이렇게 접근하죠. 맞죠? 자, 근데 잘 봐. 쌤이 무슨 좌표값 쫓으라고 했냐? y좌표값을 쫓으라고 했죠. 자, 여기 구간에 해당하는 y좌표는 여기 있어.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눈으로 너네가 쫓으셔야 돼. 이렇게. 알겠니? 여기 함수값이 안 나와있네.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좌극한은
왼쪽 라인에서 이렇게 오잖아, x값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y좌표는 여기 있잖아, 그래프. 맞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접근한다고 보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우극한은 이 값에 가까워지고, 물론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좌극한은 이 값에 가까워지잖아. 그럼 극한값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봐. 우극한은 이쪽에서 오는 거고요. 좌극한은 이렇게 오는데, 우극한에 여기 해당하는 그래프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좌극한 우극한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이 값을 부르면 안 돼요. 이 값에 가까워지냐, 이 값에.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도 상관이 없어. 이게 그림상으로 구멍이 크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야. 점에 해당하는 값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구멍이 커진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값에 가까워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의문 갖지 마세요. 엄청나게 작게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한값은 이 값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 존재하는 게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해볼까? 얘도 우극한 이렇게 오고 얘는 좌극한 이렇게 오잖아. 맞지? 그럼 함수값이 얘는 이렇게 오고 우극한은 좌극한은 이렇게 오니까 극한값이 엄연히 다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이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구멍이 뚫려 있어도 극한값 존재해. 이 구멍난 이 함수값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값이라는 거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함수값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함수값으로 치고 계산을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도. 자, 우극한과 자극한을 봤을 때, 함수값이 서로 완전히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반대로 가죠. 얘도 극한값 존재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잖아. 맞지? 자, 얘도, 봐봐. 좌극한과 우극한 이렇게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봐봐. 이 우극한은 이렇게 가죠. 점점 작아지고요. 얘도 점점 작아져. 그러니까 방향은 똑같아. 일로 가는 방향은 똑같은데 얘네는 둘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오케이? 얘는 이 무한대라는 건 값이 아니라 기호예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라고 보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지만 극한값은 없다라고 그대들이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오케이? 리미트 봐봐. 자, 이렇게 갈 때 fx는 얘는 이렇게 쓰시고 극한값은 없는 거예요. 알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알겠니?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된 함수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맞는 것만을 찾으라네요. 맞죠? 맞는 것만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희한하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고1 때까지 이제 고2 1학기 때까지 뭐 이런 그래프 많이 흔하게 보진 않았죠. 맞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봐봐.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건 함수값이 없다는 뜻이고요. 이 x가 1일 때 함수값은 2에 해당하는 거예요. 되게 그림 독특하죠? 꼭 굳이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표시를 했었어야 하나. 근데 이런 문제로 너네한테 현혹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자, 하여튼 하나씩 한번 해석을 좀 해볼까요? 자, 기억.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하니요. 자,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맞죠? 그래서 0일 때 좌극한 보면, 자, 잘 봐. 자, 이렇게 올 때랑 이렇게 올 때랑. x의 범위만 보지 말고 x의 범위에 해당하는 y좌표 이 그래프의 모양을 잘 따라가야 돼. 봐봐. 좌극한, 0보다 왼쪽에서 올 때는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 다음에 우극한은, 봐봐. 여기 안에 해당하는 범위의 그래프는 얘란 말이야. 얘가 0에 가까워서 이 함수값도 이렇게 가까워진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봐. 똑같아요. 좌극한은 2에 해당하고 우극한은 1로 향하죠. 맞죠? 그래서 2하고 1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진 않죠. 쌤말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니은.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자, 이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자, 존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x가 1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죠. 여기. 자, 이렇게 갈 때랑 좌극한으로 올 때랑 같은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1, 우극한일 때 그래프는 여기 그래프에 해당하고요. 좌극한 그래프는 여기 그래프에 해당하잖아. 맞죠? 봐봐.
쌤이 아까 말했지만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서 얘가 극한값이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은 너네 눈으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큰 구멍으로 했지만 x가 1일 때 함수값은 점이잖아. 점. 엄청나게 작은 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을 때 크게 개의치 마세요. 어차피 가까워지는 곳은 x가 1일 때 함수값 이 점이야. 점.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존재를 합니다. 알겠지? 자, 그다음 0부터 2까지 fx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니에요. 자, 0부터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사이가 구간에서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네요. 근데 잘 보면 이거에 대한 그래프가 여기 안에 있는 그래프가 노란색 표시하자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근데 더군다나 여기 등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0과 2는 포함도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인즉슨 내가 임의로 x의 어떤 값으로 내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도요. 이 그래프 모양을 보면 뭐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끊어지지 않는 이상 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여기 이 두 점 물론 빼고 연결이 쭉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어떤 점을 극한값으로 잡으셔도 항상 이게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쌤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디귿은 항상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거 디귿 이해가 좀 잘 안 되면 나한테 직접 와서 다시 한번 질문 좀 해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뭘 찾는 거였지? 맞는 거 찾는 거였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라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봅시다. 71번입니다. 자, 함수 얘가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죠. 3보다 클 때랑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x가 이제 3으로 갈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좌극한과 자, 우극한 값이 똑같으셔야 돼. 알겠습니까? 어떤 값을 수렴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쌤이 대략 그리는 걸 좀 알려줄게. 뭐 물론 미지수가 좀 껴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대략 그려보는 거야. 대략. 자, 잘 봐봐. 일단 그리는 방법이 아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x가 3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x는 3이라는 경계선을 먼저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클 때 여기에 그릴 그래프랑 여기에 3보다 작은 그래프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데 봐. 3보다 큰 쪽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3보다 큰 쪽은 이 함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직선이야. 맞지? 어떤 1차 직선이야. 근데 거기 문제를 보면 k라는 값에 부호가 나와 있진 않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울기 저 k가 양수라고 해볼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3이라는 함수 값은 얘 값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 값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kx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상황을 보여주는 거니까 올라간다고 칠게. 알겠니? 자, 그 다음에 3보다 작을 때 여기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2차 함수잖아. 맞지? 근데 2차 함수인데 얘가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 얘는 일단 아래로 볼록인 건 확실해. 맞지?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근데 얘가 뭐 이렇게 그려질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질지 뭐 몰라. 오케이? 일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너네가 생각을 했을 때 봐봐.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사실 이거 그래프 안 그려봐도 돼. 근데 상황만 설명해 주는 거야. x가 만약에 3에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칩시다. x가 3에 이렇게 가까워져. 그러면은 이 x값이 가까워짐에 따라 대응하는 y값은 이렇게 가까워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왼쪽을 봐봐. 이제 좌극한을 따질 건데 너네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칠게요. 막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칠게. 그러면은 좌극한이라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y값의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극한값은 너네가 읽을 때 여기요 라고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물론 구멍은 뚫려 있지만 쌤이 말했지. 가까워지는 거니까 어찌됐건 간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도 이 값에 가까워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 함수값을 의미하잖아. 쌤 말 이해되죠? 그럼 봐라.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해야 되는데 서로 달라. 그럼 이런 경우에 극한값 존재를 안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지려면 어쩔 수 없이 두 그래프가 서로 이 값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만나야 돼. 알겠습니까? 물론 얘가 등호가 빠져 있어서 여기 함수 값은 얘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 걸 선택을 해야 되지만 여기 그래프가 어찌됐건 간에 여기까지 이어져야 돼. 가까워지려면 이쪽에 가까워져야 된다고. 쌤 말 이해되니? 그래야 좌극한을 따졌을 때 x가 3으로 왼쪽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해 결과적으로 이 점을 향해서 두 그래프가 가까워지잖아. 맞지?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겠죠. 그러면 뭐가 존재해?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쌤 말 이해되죠? 즉, 자 다시. 그럼 여기다 3을 넣었을 때 이 주황색 함수값과 물론 등호는 빠져있지만 내가 여기다 x에다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 점으로 일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럼 x에다 3 넣으면 여기다 3 넣으면 3k 플러스 1 요놈이랑 그 다음에 여기다 3 넣은 거 3 마이너스 k 전체 제곱이랑 똑같아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6k 자 플러스 9고요. 이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럼 k제곱 빼기 9k 플러스 8 이렇게 되시겠죠. 근데 뭐 인수분해 해도 되지만 어차피 거기 문제 보면 모든 실수 k 합의래잖아. k 값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뭐 이 k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근과계수항을 통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9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다. 알겠지? 아니면 뭐 인수분해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답이 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는데 상황을 일단 설명을 했는데 이제 너네가 이제 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 풀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아지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따질 때 함수값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함수값에 정확히는 가까워지는 거지만 우리가 극한값이라는 걸 계산할 때 그냥 함수값으로 치고 계산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그래프에 x가 3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면 바로 게임이 해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함수가 1 우극한일 때랑 좌극한일 때 구해서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면 일단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일단 상황만 설명해 줄게. 쌤이 이거 전 71번 풀면서 설명했지만 일단 그래프를 좀 빨리 좀 그래프를 그려서 좀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x가 1일 대로 나눠지잖아요. x가 1일 대로 이렇게 나눠질 거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대입해서만 풀지 마시고 자 x가 1보다 클 때는 여기 구간이에요. 맞지? 근데 이 구간 안에서는 얘를 선택을 하래요. 그러면은 x가 1일 때 함수값을 구해보면 자 여기다 1 넣으면 1 빼기 1 더하기 4에다가 2 뺀 거니까 3이네요. 맞지? 그래서 뭐 한 2점이라고 치고 뭐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일단 축이 일단 얘 축을 좀 구해야겠네. 얘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서 축이 1이에요. 축이 1. 오케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축이 1이라는 소리는 꼭지점이 1콤마로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인 거야.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 이 그래프의 모양은.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함수값이. 여기 함수값은 몇이냐면 1 넣었을 때 3이었죠. 여기 함수값 3이야. 되니?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왼쪽 라인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위로 블록인데 얘 축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2 a 분의 b 축이 똑같이 1이네. 오케이? 그러니까 꼭지점이 또 1콤마로 시작하면서 여기다 1을 넣게 되면 몇이냐면 잘 봐봐. 1 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 1 넣으면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 여기 1 넣을 게 없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자 얘가 3이잖아. 그 다음에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이쯤 얘가 마이너스 1이야. 함수값이.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다 보니까 위로 블록이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등호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는 구멍을 뻥 뚫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쌤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프 안 그려도 돼. 쌤 그냥 상황을 너네 쉽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1 우극하니까 1보다 큰 쪽에 접근하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1을 기준으로 큰 쪽에서 1보다 큰 수에서 1로 가깝게.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함수를 택해야 되냐면 이 구간이잖아.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는 얘다 보니까 이거를 선택해 줘야 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 극한값은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좌극한, 1보다 왼쪽에 접근한 함수는
이렇게 오는 함수는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플러스 처리되니까 얘는 4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는 꼭 굳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냐? 그건 아니야. 봐봐. 1보다 우극한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함수를 선택해야겠죠? 그러면 너네가 이 범위를 보는 거야. 얘가 1보다 크잖아, 맞지? 큰 쪽에서 그려진 함수다 보니까 이 1은 여기 함수에다 넣으면 되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1보다 작은 영역에서 접근하는 값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1보다 작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구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서 함수 값으로 계산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겠다. 항상 말하지만 극한값은 가까워지는 거지 그 함수 값은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근데 계산을 할 때는 함수 값으로 계산해도 크게 무방하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답이 4예요. 오른쪽 그림 같을 때 얘 값을 구하서 이렇게 나와있죠. 차근차근 그래프가 어디로 향하는지 잘 봐봐요. 자, 0으로 갈 때 극한값 구하래. x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0이죠. 자, 이렇게 올 때 함수가 움직이는 방향은 함수 그래프가 이쪽, 이게 좌극한, 이쪽 우극한 이렇게 접근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0에 가까워질수록 이 함수값도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이 점에 가까워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극한값은 0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은 0. 자, 그 다음 1보다 좌극한 한번 따져볼까요? 1을 자극하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접근하는 그래프를 눈으로 쫓아야 돼.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접근하는 그래프는 여기잖아. 얘가 결과적으로 1에 가까워지면 이 점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이 점의 함수값은 1이다 보니까 1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우극한이잖아. 이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2에 가까워져서 함수값도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요 방향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2에 가까워지면 최종적으로 이 점에 되게 근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값이 극한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에 해당하시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 더하니까 2가 되시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x의 범위를 눈으로 쫓되 그거에 해당하는 y 그래프, 이 y좌표 값의 그래프를 눈으로 잘 쫓아가셔야 돼.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봅시다. 이 74번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얘 우극한과 좌극한 구에서 빼라고 하네요. 자, 이거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잘 봐요. 우선 이 절대값이라는 건 그냥 막 벗길 수가 없잖아, 맞지? 이 안에 있는 값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절대값을 벗길 때 플러스로 그냥 나올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면 잘 봐. 이 우극한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우극한부터 따져보면 그러니까 2019라는 값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우극한은 플러스 조금이라도 더 큰 값에서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019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큰 수야. 맞지? 2019보다 조금이라도 큰 수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x값이 2019보다 큰 값에서 접근할 때는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다 보니까 절대값을 벗길 때 그냥 벗기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우극한을 선택한다고 하면 x의 범위는 2019보다 조금이라도 더 클 거야. 쌤말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벗겨질 거야. 그래서 리미트, 잘 봐요. 리미트 x가 2019 우극한을 구할 때는 저 절대값이 그냥 벗겨진다. 그래서 x 빼기 2019 밑에도 x 빼기 2019 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1이에요. 이렇게. 쌤말 이해되죠? 그래서 우극한 값은 1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좌극한을 따져보면 2019보다 조금이라도 작잖아. 맞지? 그럼 작다 보니까 얘보다 좀 더 작은 수를 빼면 항상 안에 있는 부호는 미안해요. 등이 갑자기 간지럽네. 음수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저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는 게 아니라 뭐가 붙어서 나온다? x가 2019보다 조금이라도 작을 때니까 좌극한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다음에 부모는 그대로.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또 똑같이 놔두면 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극한값을 갖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라고 했으니까 2가 되시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이고요. 그대들이 이제 앞으로 이 절대값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좀 당황스러운데 당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면 되고 양수면 그냥 벗기시면 돼요. 아시겠죠?